안녕하세요. 박정윤국어학원 안국고 담당 오수진입니다. 자, 이 영상은 안국고 1학년 기출 분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교육 과정도 바뀌고 그다음에 내신 첫 시험이어가지고 어떻게 진행됐을까 궁금하신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험은 대체 어떤 식으로 나왔을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빠르게 끊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항수는 선택형 24문항 나왔고요. 그 다음 시험범위를 보자 그러면 현대시 4편에 현대소설 하나, 현대수필 하나, 고전수필 하나, 논설문, 문법 이렇게 말하면 시험범위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냥 좀 평이한 수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외부 지문으로 프린트 같은 거 주고 시험범위 안에 포함시켰는데 안국고는 보통 이런 식으로 다른 프린트를 주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과 연계해서 묻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형으로 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보시면은 1등급 컷은 89점이라고 선생님들께서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제 1등급 비중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한 10% 정도가 1등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9점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엄청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에 9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1등급 컷이 한 2등급 정도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89점이라고 하면은 크게 어려웠던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로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봤다. 원래 조금 더 못 볼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평균이 54점인 걸 보면은 좀 극간의 격차가 크지 않나. 그래서 2등급 컷 정도는 한 70점 정도 아니면 60점대 후반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등급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랑 기말고사까지 합산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수행평가 비중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건 학원에서 계속 학생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수행평가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점수 잘 챙길 수 있도록 계속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현대시입니다.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험지가 지금 자세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작품 딱 4개 그거예요. 보기로 제시된 걸 보시면은 이거는 외부 지문 아닌가 애들 처음 보는 게 아닐까? 근데 보통 처음 보는 지문들 이렇게 문제를 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다 학교에서 설명했던 작품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 본문의 내용에 대한 것만 비교 분석만 잘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신 교재 저희 요약집이에요. 그래서 선택나무의 농사만 예를 들어서 써드렸는데 이거 보여드리는 건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빈칸도 뚫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까 비교 분석하는 것도 확인해야 되니까 서술형이 나오진 않는다고는 하지만 근데 결국에 이거 그냥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어야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충분히 공부됐다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그냥 중간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논설문하고 고전술필이었어요. 그래서 논설문은 이제 뭐 추론, 논증 이런 것들 관련된 거 조금 다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연역 논증, 비납 논증, 그다음에 유비 논증 이런 것들도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긴 글들 같은 경우는 그 구절 구절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문제도 보시면은 뭐 밑줄 쳐놓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묻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게끔 준비를 많이 했었고 사실 논증 방법 가지고 좀 더 어렵게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게 주어졌거든요. 그냥 논증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설명했던 부분들이어가지고 이게 그리고 이 글이 엄청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답은 그냥 본문 내용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좀 처음 보는 시험의 본문 보기 길이가 이만큼 길다? 그럼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중상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현대스필입니다. 현대스필은 내용이 진짜 쉬웠어요. 그래서 막 내용 이거 본문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런 것들만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자성어입니다. 이제 한자성어 같은 경우에 여기 정답이 되는 한자성어가 뭐냐면 천석광이라는 한자성어예요. 그 천석광이라고 하는 건 자연 너무 사랑한다 이런 뜻인데 근데 학교에서 프린트로 주는 거 보면 막 설명이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뜻 같은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쓰는 것들인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매 주마다 거의 6, 70개의 한자성어를 테스트를 보고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 시험 본다고 많이 코멘트를 드렸을 거예요. 한 번에 통과하기 좀 힘들긴 했어가지고 근데 뭐 문제 2문제 맞추자고 한자성어 외우는 거긴 한데 근데 문제 한 문제당 배점이 너무 커서 이런 거 놓치는 게 너무 아까웠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한자성어를 다 외웠다고 하더라도 그 맥락에 맞게 써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 맥락에 맞게 한자성어를 쓰기가
사실은 1학년 학생들한테 그리고 요즘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성어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자성어 300개를 암기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는데 근데 이게 1년 내내 나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다 곧 진행될 기말고사 내신 대비 때도 또 한자성어 테스트를 또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도 학부모님들께서도 한번 한자성어 보시고 그 다음에 대화하시면서 한자성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천석관 같은 거 자연 너무 사랑이고 언제 쓸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뒤에 문제 나오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왜 뭘 틀렸는지. 그리고 그래서 한자성어 빼고는 쉬웠는데 한자성어만 조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소설은 이제 카메라와 워커라는 작품이었는데요. 교과서에 수록됐고 옛날에 모의고사 같은 데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왜 난이도를 중상으로 잡았냐면 본문 내용에 대한 것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었는데 한자성어 때문에 근데 뭐 구밀복범이라는 한자성어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구밀복범이라고 하는 게 입으로는 좀 좋은 소리만 하면서 알고 보면 뒤에서 뒤통수 칠 것 같고 뭐 나쁜 짓 할 것 같은 그런 게 구밀복범인데 이제 그런 상황 맥락에 맞게끔 한자성어를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답이 된 한자성어는 더 간단한 한자성어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헷갈려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답률이 높았던 거는 여기 다른 소설인 돌다리란 작품이에요. 근데 이 돌다리란 작품을 또 소설 내용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줄거리를 줬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상으로 치지 않은 건 이유는 저거는 줄거리니까 좀 더 파악하기 쉽겠죠. 그래서 그 줄거리에 대한 내용을 어쨌든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는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저런 문제를 맞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수능 모의고사에 대해서 등급 좀 잘 나온 친구들이 저런 문제를 잘 맞추거든요. 이거는 근데 평상시에 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기말고사는 그래도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울 거라서 진짜로 나오는 소설 글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겁니다.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문법이에요. 이게 등급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저기 있는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들도 몇 문제가 더 있는데요. 여기에 이 문법이 가장 점수 배점도 크고 외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음체계 같은 것들도 근데 이거 자체는 이해만 하면 되긴 하거든요. 안국어가 이런 거 자체를 여러 번 암기를 많이 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외워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도 지금 일부예요. 한 3-4쪽 정도 되는 페이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예시, 그 다음에 발음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해서 적용하고 근데 안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 같은 것도 주고 거기에다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수능형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문법 쪽에서 오답률이 좀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겨울방학부터 준비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학원에서 진행되는 무료 문법 특강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준비했으면은 이제 다른 부분을 좀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겠죠. 국어 문법을 준비하는데 시간 좀 덜 들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2학기 때도 또 문법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저희가 무료 문법 특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같은 거를 먼저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해놓으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엄매, 화작 나뉘는 게 아니라 문법을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 문법을 차근차근 다져놓으면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까지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시험지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끝내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학생들은 다 개별적으로 이번 주에 다 상담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시험지 보고 상담하고, 근데 시험지를 뭐 해설해서 문제를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그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문제 경향 분석은 제가 해서 기말고사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문제도 반영해가지고 풀리고요. 그리고 한자성어도 계속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같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학원에서 테스트 보는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라서. 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설명 마치고요. 나중에 기말고사 때도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